글씨가 거지 같지요? 네, 거지 같아. 다 머릿속에 있으시니까 뭐 그쵸? 또 쓰면 되죠. 그쵸?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저도 똑같아요. 일주일 안 보면 또 까먹어요. 저도 다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에이. 아이고. 민법은 달라요. 민법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보고해야지. 안 그러면 저도 못해요. 저도 까먹는데요. 뭐. 여러분들 시험만 보시면 되니까. 그쵸? 대충 찍으세요. 대충 비스무리한 거 찍으면 희한하게도 그게 답이에요. 많이 반복하신 분들은 이거 같아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확하게 알고 고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0문제를. 원시적 불능인데 왜 자꾸 욕심들을 내세요? 40개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안 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저도 나중에 그 시험 보고 나서 답 고를 때 애매한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상하다. 뭐 표현 자체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많이 하다 보면, 이거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그 음식하는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계량에 의해서 레시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래 하신 분들은 대충 눈두장으로 손맛으로 대충 이 정도 뭐 이러면 그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딱 집어서 딱 하면 거의 정확하잖아요. 그게 경험인 거고 반복인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냥 비슷하면 대충 정확하진 않아도 그 근절인 간단 말이죠. 그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매 또 문제가 더럽게 많아요. 아이씨. 목 아파 죽겠는데 말이에요. 또 해야 돼요. 어휴, 40문제가. 살살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다 아는 건 빼버리고요. 1번, 매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아는 거고, 2번 보세요. 이해관계권은 10년 내 행사해야 되고,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그랬죠? 3번 매매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합니다. 쌍무가 아니라 유상에 준용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건 알면서도 틀릴 수가 있어요. 쌍무에 준용한다 그러면 그럴듯해요. 쌍무가 아니라 유상에 준용합니다. 4번 계약 비용이에요. 이행 비용이 아니라 계약 비용입니다. 금분부담. 타임 물건 매매도 유효라 그랬으니까 5번이 틀렸고요. 2번에 일방예약이라고 돼 있네요. 1번 예약 완결의 의사를 표시 즉 형성권 행사하면 본계약 성립하고요. 2번 부동산 물권에 관한 매매 예약 완결권 뭐 할 수 있어요? 가등기. 3번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 된 다음에 목적물이 제3자에게 팔렸을 때 이 가등기 타자본 본등기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전소유자한테 해야죠. 그렇죠? 계약 당사자인 제3자가 아니라 즉 양수인이 아니라 예약 당시 소유자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이건 가등기 문제죠. 3번이 틀렸죠. 4번 예약 의무자는 최고할 수 있고 확답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번 10년 내 행사라. 3번에 1번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2번 예약을 한 다음에 본계약 체결 전에 지멋대로 예약 내용을 변경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번 틀렸고요. 옳은 지문이고요. 3번 본 거고 4번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뭐 그랬죠? 4번이 틀렸네요. 5번 제척기간은 두 가지 중단정지가 없고 법원이 직권조사. 4번이 틀렸죠. 자, 4번 계약금 1. 주된 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옳은 지문이죠? 2번 계약금을 통해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 포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의무규정입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하지 말자. 특약할 수 있고 따라서 2번 X.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지만 원상회복 따위는 생기지 않는다 그랬고요. 4번 손해배상도 청구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 틀렸네요. 5번 끝에 보니까 공탁해야 된다. 아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옳은 거 1번. 5번 1번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 2번 꼭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 없다 그랬죠. 따라서 계약 성립 후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 효력이 있고요. 3번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 당연히 둘 중에 한 사람이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매도인도 매수인도 더 이상 계약금 해제 못하지요. 그러니까 매수인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4번 위약금 특약이 없네요. 없으니까 채무 후 물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게 아니고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매수인이 계약금 수수 없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했다. 이때 매도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는가? 없죠. 이런 거.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했으니까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자체 해지할 수 없습니다. 5번 X. 6번 계약을 하고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2달 뒤 중도금 잔금을. 자 1번 계약금 계약은 낙성계약이다. 틀렸지요. 요물계약이라고 그랬어요. 2번 의리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뭘로 추정? 해약금으로 추정. 3번이 문제인데요. 지금 계약금을 지급하기로만 했죠. 근데 안 줬죠. 이럴 때 우리 판례가 뭐예요?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예요. 그런데 지금 있다로 돼 있죠. 이 3번이 이래요. 2008년도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는요.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했다. 근데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그 미지급을 이유로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지금까지. 근데 2008년도 판례가 요 가운데다 뭘 하나 쓸데없는 말을 끼워 넣었어요. 뭐라고 끼워 넣었냐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 그럴 때 그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 황당합니다.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했을 때 안 줘요. 안 주면 계약금 지급을 이행 청구할 수도 있고 또 계약금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주계약 자체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걸 끼워 넣었어요. 그 판례가. 아주 쓸데없는 표현을 하나 싹 끼워 넣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원칙은 안 돼. 이렇게 또 가요. 원래대로. 그 가운데 판례가 하나 있고 그걸 낸 게요 3번이에요. 그 가운데 쓸데없이 대법관님들이 술 마시고 판결문을 쓴 전혀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거를 문제로 낸 게 3번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만약에 1번이요. 요물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3번이 답입니다. 그렇게 고를 수밖에 없어요. 예? 1번이 요물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3번이 답이에요. 근데 1번이 낙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번을 답을 고르고 3번은 요 가운데 낑겨있던 그 시대할 없는 판례 문구를 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또 냈어요. 상공단에서 이렇게. 이 또라이들이. 대법원 판례도 또라이 판례고요. 낸 놈들도 또라이예요. 도대체 이 판례가 왜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그 판례를 보고 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판례는 이 말이 없어요. 가운데. 그냥 계약금 계약을 약속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자체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근데 2008년도 판례가 가운데다가 쓸데없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지급에 대한 이행 청구도 할 수 있고 또 주계약 자체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라고 쓸데없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시 원레이드로 딱 돌아가서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린 판례가 하나 있고 그 판례고 가운데 있는 걸 살짝 이렇게 3번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한공단이. 작년에 제가 주류적인 판례를 갖고서 이거 복수 정답으로 해줘야 된다고 계속 이의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명확하게 1번이 틀린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또다시 이렇게 나오긴 어려워요. 자, 어쨌든 6번은 혹시라도 1번이 요물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답을 3번으로 고르자. 그럼 됩니다. 아시겠죠? 7번 을이 갑소유 땅을 사면서 위약금 약정 없이 계약금 3천을 지급했다. 자,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유보돼 있죠. 그러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1번이 답이네요. 2번은 을의 중도금 지급이 지체돼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으로 간주돼서 당연히 갑에게 기속된다. 틀렸죠. 위약금 약정이 없기 때문에. 3번은 단순히 이행 준비만 한 건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계약금 해제할 수 있고요. 갑은 배액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고요. 4번은 허가 신청 전인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따라서 배액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고요. 5번은 중도금을 자기 압수 풀어줬으니까 이행 착수죠. 이행 착수니까 배액을 주더라도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것은 1번. 8번 또 위약금 약정 없이 3천을 줬네요. 1번 이행 착수 전에 해약금 해제했네. 손해배상 청구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1번 X. 2번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 이행 착수 아니니까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3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됐다. 손해배상금 아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으니까. X. 허가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4번 X. 5번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 이거 뭘로 출제했다? 이행 착수로. 이행 착수로. 5번을 옳은 걸로. 9번 가옥을 팔면서 계약금 1,000만 원 받았고 잔금 9,000원 한 달 뒤로. 그리고 갑의 귀책 사유로 해제가 되면 갑이 이렇게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도 함께. 1.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 2. 이행 착수 전 을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3. 등기소 동행 촉구 이행 착수다. 4. 이행 착수 전 을이 해약금 해제했다. 손해배상 청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결국 답은 5번. 지금 갑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위반됐을 때 갑은 위약금 준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을이 위약했을 때는 특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갑의 위약금 특약이 을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따라서 을이 위반했을 때는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5번 X. 을의 귀책 사유로 해제되었을 때는 위약금 특약이 있다 없다? 없지요. 없죠. 5번 X. 자, 10번 1. 인도전 과실 누구한테? 목적물 인도전 과실 누구한테? 매도인. 1번 틀렸네요. 2번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 지급. 3번 인도와 동시에 지급할 땐 인도 장소에서. 4번 권리주장자가 있을 때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 5번 상대방도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 조문 그대로. 자주 나오는 조문들이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11번에 1번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지워야 되죠. 이건 계약비용이 아니라 계약 이행비용. 측량비용은 포함되지만 등기비용이나 담보권 말소비용은 계약 이행비용입니다. 2, 3, 4, 5 보는 거고요. 12번 1.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다. 당연히 매도인은 넘겨줘야 된다. 2번 본 거 계약비용. 3번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어요. 그런데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그랬죠? 3번이 틀렸죠. 4번, 5번은 본 거. 자, 13번, 1번. 매매 목적물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용익적 권리가 있죠? 선의 매수인에 한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죠? 1번 5. 2번에 일부 타인 권리, 선악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3번에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됐어요. 선악불문하고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3번이 틀렸네요. 저당 출해손 선악불문하고. 4번은 수량부족이네요. 선대감해손 선의만 해제할 수 있다. 5번 전부타인 권리 선해손 악해 선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악의는 해제만. 그럼 여기서 5번은 뭐예요? 선의 매수는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으나 악의 매수는 손해배상 청구권만 지워야죠. 해제권만이죠. 5번도 X. 전타 선해손 악해. 5번도 X. 악의 매수인은 뭐만? 해제권만. 해제권만. 14번에 1번 일분멸실 선의 매수인 대금감이 청구할 수 있죠. 2번 전세권의 목적 용선해손 선의 매수인 해제할 수 있죠. 3번 저당 출해손 출제상한 청구할 수 있죠. 5번 종류물의 특정되는 하자가 생겨서 선의 무과실 매수인 해제 손해배상 외에 모두 완전물 급부 청구 하자 없는 물건 청구할 수 있죠. 5번 일부 타인 권리 일타 대감 선해선 선의 매수인 대금감의 계약 해제 손해배상 다 할 수 있죠. 5번 답이죠. 그쵸? 기계적으로 풀자. 기계적으로. 15번 갑은 병소유 토지를 을에게 팔기로 합의했으나 못 넘겨줬다. 전부 타인 권리. 1번 원시적 불능 아니지요. 계약은 유효. 2번 전부 타인 권리니까 을은 선악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3번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다. 전부 타인 권리는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다. 없다. 아예 틀렸죠. 전제. 4번 전부 병소유임을 갑이 알지 못했다. 도선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죠. 근데 5번 예외. 을이 알고 있었다. 매수인이 악의네. 그럼 갑은 손해배상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점점 쉬워집니다. 16번. 200평을 1000만 원에 근데 20평이 시소유 일부 타인 권리. 1타 대감 선해손 1. 선의 매수인 해제할 수 있죠. 2. 선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3. 선의 매수인 대금감의 계약 해제 손해배상 가능하죠. 4. 선의 매수인 사실 안 날로부터 악의 매수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 청구. 5번 틀렸죠. 일부 타인 권리 맨날 틀린다 보러 나오는 게 이거라 그랬어요. 악의 매수는 대금감액 청구할 수 없다. 맨날 이게 답이야. 17번 2000평방미터 근데 30평방미터가 부족 수량 부족 선대감 훼손 이 기억 선의 대금감액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니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X. 디귿 일부 무효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된다. 예? 전부 유효로 가고 담보 책임으로 가니까 디귿 O. 리얼 계약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따라서 OX, OX. 옳은 거 기억 디귿. 18번 면적을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럼 수량 부족. 선대감 훼손. 틀린 거 3번. 악의 경우 계약 해제 안 돼. 악의는 뭐만? 대금감액만. 3번이죠? 4번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부족분을 안날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는 부족분을 안날이 아니라 부족분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 나면 4번도 우기면 돼요. 그럼 복수정답 인정할 거예요. 5번은 저당권이 설정된 것만으로는 담보책임 인정 안 된다 그랬고요. 19번은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인증 임차권이 있네. 용선훼손 3번밖에 없네요. 지상권의 존재를 모르고 매수한 매수인 선의 매수인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해제 몇 년 내에 1년 내에 3번밖에 없죠. 1번은 알고 매수했으니까 담보책임 안 되는 거. 2번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안날로부터 1년이라고 해야 되고요. 4번은 목적 달성할 수 있다고 됐으니까 해제는 안 되고요.
5번도 알고 있으니까 아예 안 되고요. 그렇죠? 1번하고 5번은 악의니까 안 되는 거고요. 2번은 계약일로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안날부터 1년이어서 틀린 거고요. 4번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해제는 안 되고 뭐만? 손해배상만. 그래서 옳은 거 3번. 그쵸?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20번, 아유, 건물에 C 앞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네. 용익적 권리네. 뭔 개소리야, 2번 대금감액.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용선훼손으로 끝나지. 해제 손해배상만 있죠? 1번은 악의니까 담보 책임 안 되는 거고. 3, 4, 5번, 1년 내, 사실 안날로부터 1년 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해제, 기타의 경우에는 뭐만? 손해배상만. 그대로예요, 그대로. 틀린 거 2번. 21번, C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A가 매수했는데 저당권이 실행됐네. 저당 출훼손. 2번 틀렸네. 선의인 때 한해서 해제할 수 있냐? 아니다. 선악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에? 저당 출훼손. 네. 아유, 그냥 스피디하게 풀리죠? 22번. 1번에 담보 책임에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해서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돼요. 근데 이행이익이라는 말이 없네요. 거기 있죠.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이게 이행이익이죠. 왜 이행이익이에요? 계약이 유효하니까. 계약 체결사의 과실처리처럼 계약이 무효라면 실뢰이익이에요. 근데 계약이 유효하다면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에서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 대해서 불능 당시가를 표준으로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야 돼요. 2번은 위험 이전 시가 아니죠. 언제를 기준으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3번은 타인 권리 매매니까 전부 타인 권리예요.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선해손 악해. 4번은 카탈로그를 보여줬네요.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성능이 하자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5번은 물건의 하자라고 돼 있죠. 경매라고 돼 있고 물건의 하자라고 돼 있으니까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5번이 답이죠. 이제 주댕이가 아파요. 23번. 1번 전부 타인 권리 선해선 악해. 도선해. 악의 매수인과 선의 매도인 모두 해제권 있죠. 다만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선해선 악해 도선해. 2번 이행이익 상당액 손해배상. 3번 일부 타인 권리죠. 또 나왔어. 계약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선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아이 징그러 죽고 써야지.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4번 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물건의 하자. 언제를 기준으로? 계약 당시. 5번 경매 담보 책임 안 돼. 24번. 자,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걸 봅니다. 기업 전부 탄 권리 해제 되죠. 니은 일부 탄 권리 대금 가면 되죠. 디귿 수량 부족 X, 리을 용익적 권리 X, 미음 건물의 물건의 하자 X. 선이 무과실만 되니까. 디귿 리을 미음 다 제껴야 되죠. 비읍 저당권 행사 선악불문하고 다 돼. 시옷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거 저당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돼. 결국 기업, 니은, 비읍, 시옷. 그쵸? 생각하는 순간 틀려요, 이거. 이런 담보 책임 문제는 생각해서 푸는 순간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어요, 제가. 시간도 걸리고 맞는다는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딱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야 돼. 25번 1년 제척기간 적용받지 않는 거 2개 골라내면 되죠. 전부 타인 권리하고 저당권 행사.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1번에 있네요. 그쵸? 응? 끝. 23번 대금 감액이 명시효 인정되는 거 2개죠. 일부 타인 권리하고 수량 부족. 1번이 답이네. 일부 타인 권리 악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 인정되니까 답이 1번이네. 그쵸? 3, 4, 5번에서 얼쩡거리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대금감액은 일부 타인 권리와 수량 부족에서만 있었으니까 3, 4, 5번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성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예 3, 4, 5번은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27번 천평. 1. 전부가 병소요. 전부 타인 권리죠. 선악불만하고 해제할 수 있죠. 2번은 800평밖에 안 돼. 수량 부족이에요. 선의만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2번 틀렸어요. 3번은 병소니까 일부 타인 권리야. 선악불만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옳은 질문이에요. 4번은 지상권이 설정된데 을이 알아. 담보 책임 안 돼. 5번은 가압류 존재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본압류로가 됐어요. 저당권 실행하고 똑같죠. 몇 조? 576조 담보 책임.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조문이. 다른 담보 책임 조문은 안 외워도 되지만 저당권 실행 576조는 좀 외워야 돼요. 치사하게 576조를 내요. 거지같이. 그죠? 예? 아까 목적물에 가압류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576조로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5번도 옳은 질문이죠. 틀린 거 2번. 28번 똑같은 문제. 일반 평방미터. 1. 전부병 소유. 악의의 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X. 2번 2000이 병소유. 일부 타인 권리. 악의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으니까 X. 3번 2000이 이미 멸실. 악의 대금감액 청구 못해. X. 한번. 4번 지상권이 있어. 근데 악의의 을이야. 아무것도 못해. 해제할 수 없다. 5번 저당권이 시행됐다. 선악불만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답. 그렇게 되죠. 29번 물건의 하자. 첫 번째 줄 매수인이 모르고 무과실. 맞죠? 선의 무과실. 2번은 1년이 아니라 6월. 물건의 하자 6월. 3번은 건축허가 받을 수 없다. 법률적 장애. 물건의 하자고 계약 당시 기준으로. 4번 카달로그 바꿨던 거고. 5번 경매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인정 안 돼. 되는 거 2번. 30번 법령상 제한. 그 다음에 토지 오염 다 뭐예요? 물건의 하자. 1. 목적물 하자에 해당된다. 이게 답이네. 목적물 하자가 물건 하자잖아요. 이게 답이네요. 2. 하자 존재 여부는 인도시가 아니라 계약시. 3번은 갑이 알고 있었어. 담보 책임 안 돼. 4번은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4번도 X. 5번은 1년이 아니라 6월. 그렇죠? 답은 1번. 31번 경매. 1번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2. 채무자의 권리하자를 알고 알려주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까니마 똑 깔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번 경매가 무효. 담보 책임 아예 인정 안 돼. 4번은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자력 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대금감액 안 돼.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2차적으로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4번 X. 그렇죠? 딱 필요한 것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5번에 소유자가 물상보증이야. 이거는 담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소유자인 물상보증이니.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물상보증이니. 틀린 거 4번. 저당권을 설정해 줬대요. 32번. 근데 그걸 이행 못해서 저당권 신용으로 병에게 매각이 됐다네요. 경매가 된 거죠? 병이 매수인이에요. 누가 매도인이에요? 을이죠. 을이잖아요.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면서 갑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갑이 저당권을 시행해서 병이 강락받았으니까 매도인은 을, 매수인은 병. 1번 1차적으로 누가? 을이. 2번 무효 담보 책임 인정 안 돼. 3번 부분 파손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인정 안 돼. 3번이 답이네요.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담보 책임 문제 돼야 안 돼요.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담보 책임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깡그리 소멸하니까 저당권. 저당권이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돼서 또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단 말이지. 5번 권리 흠결을 알고 있는 갑이 경매 신청해서 요놈한테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거 3번. 자, 33번 1. 채권 매매. 원칙은 책임 안 진다 그랬죠. 뭐 했을 때? 입방정 떨었을 때. 근데 입방정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담보한 때. 그게 2번이죠. 원칙이 언제예요? 계약 당시. 그러나 3번 변제계가 도달하지 않는 거. 이럴 때는 언제? 변제계의 자력을 담보한 걸로. 그 문구만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4번은 아까 뭐라 했어요? 담보책임 면제하는 특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틀렸죠. 그러나 5번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뭐 4번이 답이죠. 그렇죠? 아, 자, 담보책임 문제 지금 거의 한 20개 이상을 쫙 풀어봤는데 이렇게 푸셔야 돼요. 훈련을. 아시겠죠? 생각하지 마세요. 34번에 환매 1번 틀렸어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 2번은 뭐예요? 이자와 과실은 상기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3번이 답이죠. 대위 행사할 수 있죠. 4번 틀렸죠. 재산권에 양도할 수 있어요. 5번 환매 특약이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을 때 환매 의무자 제3자에게 환매 특약의 존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의무 거부할 수 있는 거 안 된다. 환매는 처분금지효는 없다. 그러니까 환매 의무자 을은 병에게 팔았을 때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한다. 35번에 1번 환매기간 절대로 연장 안 돼. 1번 X. 2번 양도 상속할 수 있어. 3번 등기했으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번이 답이죠. 환매권이 행사되면 그 환매권 행사 전에 존재하고 있던 제한들은 소멸해야 되죠. 환매권자에게 대항을 못하니까. 5번 매도인은 언제든지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아니에요. 환매 기간 내에. 환매 기간 내에.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36번 주등이 아파요. 1. 상속인 환매권 행사할 수 있지요. 2. 부동산이니까 5년이 돼야 되죠. 3번은 환매 특약이 등기가 됐어요. 근데 그 등기 전에 제3자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 없지요. 환매 특약 등기 전에 나타난 사람이니까 등기 후에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등기 전 나타난 사람한테는 찍소리 못하겠죠. 3번 X. 4번 답이죠. 처분금지 효력이 없으므로 어른 자신으로부터 땅을 산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전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5번은 환매권 행사 법정상권 안 돼. 우리 법정상권에서 환지처분 환매권 행사 안 돼.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5번 X. 37번 1번 X 양도할 수 있다. 2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매매계약이 실효되면 환매특약도 실효된다. 3번 일부 타인 권리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해지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계약 해제 요 만 때문에 틀렸죠. 선의의 매수인은 뭐 할 수 있어요? 대금가제,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그 만자 때문에 틀렸죠. 4번이 답이죠. 5번은 전부 타인 권리 도선인데 매수인이 선이라면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의라면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매수인의 선악을 묻지 않고 틀렸죠.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 아니면 악의라면 손해배상 없이 그래서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라고 바꿔야 손해배상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교환 문제, 네 문제 남았습니다. 이제 쉬워요. 자, 교환 문제는 교환 계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매매 계약으로 출제되는 걸 교환으로 바꿔서 동시행변권, 위험부담, 담보책임 이런 걸 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1번 보면 목적물의 당사자 일방의 건물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설치됐으니까 위험부담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넘겨줄 자는 건물 인도 의무를 면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불능이 된 채무에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니까 1번 X. 2번 시가 이거 위법한 기망 아니다. 3번 보충금 매매 규정 적용된다. 4번은 계약체결성의 가치 인정 안 된다. 5번은 유상이니까 담보책임 적용된다. 39번
75만 원인 데스크톱 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그럼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갖고 있고 교환하기로 했다. 가격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알았지만 시가로 숨기고 10만 원을 추가하기로 하는 교환계약 체결했다. 일단 4번 위법한 기망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고요. 3번 불공정해요? 뭐가 불공정해? 뭐가 현저히 불공정해? 아니죠. 1번은 낙성 편무, 에휴 쌍무. 5번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불법행위 아니죠. 4번, 5번 다 X. 결국 남는 거 2번. 보충금 10만 원에는 뭐가 적용된다? 매매 규정, 매매 대금의 규정. 40번에 1번 쌍무 유상계약이다. 이 유상이니까 담보책임 부담 해야지요. 2번이 틀렸네요. 임대차하고 같이 있네요. 해지권 일방적으로 행사는 일신전속적 권리 아닙니다. 양도상속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을 때 지급했다는 입증은 임차인이 해야죠. 무단전대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생기지만 무단전대가 배실적 행위가 아니라면 해지권 생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자, 41번. 경매를 통해서 X건물을 산 갑은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을소유 임야와 고한. 잘 보세요. 갑은 을에게 X건물을 넘겨주고 대신 Y 임야를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얘가 이거를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는데 아직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전부 타인 권리 교환 계약이에요. 갑의 입장에서. 그렇죠? 전부 타인 권리 교환 계약이에요. 담보 책임 문제가 나오겠죠. 문제를 잘 해석하세요. 갑이 경락을 받았는데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교환 계약을 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전부 타인 권리 교환이에요. 그렇죠? 1번 타인 물건이지만 유효하게 성립한다. 2번 갑이 X건물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전부 타인 권리니까 뭐예요? 선해손. 을의 입장에서 얘가 매수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을의 입장에서 선해손, 악해. 을이 선이다.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41번은 문제를 파악하셔야 되는 문제. 그죠? 단순하게 담보책임 문제다라고 눈에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건 유형을 지금 익히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전부 타인 권리구나. 그래서 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대금 납부 여부를 딱 머릿속으로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3번은 보충금을 지급하려 약정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답은 고르죠. 틀렸죠. 보충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매매 대금의 규정이 준용될 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여전히 교환계약이라지. 답은 골라내지요. 4번 매각 대금을 완납한 갑이 건물 하자가 있더라. 얘가 매각을 샀어요. 얘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추궁을 못해요. 근데 얘 하자가 있는 걸 얘한테 넘겨줬죠. 그럼 얘는 담보 책임 부담 해야지요. 그렇죠? 을의 입장에서 갑의 X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이 둘 사이엔 교환이 있었으니까. 담보 책임. 갑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갑은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으니까 담보 책임 못 물어요. 하자 담보 책임을. 그러나 을은 갑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시가목비는 위법한 기망 아니니까 사기 취소 못한다. 결국 틀린 것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매매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 특별법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일단 임대차 문제는 풀어오시고요. 특별법 문제는 뭐 예습하고 풀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문제만 훅 풀고 오세요. 다 틀려도 되니까. 특별법에 나오는 것은 지문을 위주로 해가지고요. 딱 나올 것만 찍어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